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 아들 윤호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책상 위에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책가도는커녕 낡고 해진 경전만이 높이 쌓여 탑을 이루었지요. 기름 먹인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마저 그의 책상까지 닿지 못했지만 그는 쉬지 않고 밤낮을 밝혔습니다. 낡은 붓은 지칠 줄 모르고 글자를 토해냈고 벼루의 먹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유혹을 차단한 채 오직 벼슬이라는 높은 봉우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과거 급제.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효도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은 잠든 시간마저도 잊은 듯 늘 효에 관한 경전 구절을 의조렸습니다. 그는 지식을 쌓는 것이 곧 어머니에게 바칠 가장 성대한 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연부모,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현들이 말씀하신 효의 끝이라 하였다. 어머니의 눈물과 고생은 곧 이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윤호는 경전 속의 이상적인 효도는 뜨겁게 끌어안았지만 정작 방 밖의 현실 효도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몸이 마르고 기력이 쇠해가는 노모 어머니 심씨 부인의 고단함과 기침 소리는 윤호의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외우는 고전 속의 글자를 단 한 글자도 알지 못했지만 희생과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진리를 매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잠든 동안 몰래 아궁이에 불을 떼어 차가운 방을 데우고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가 모두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온기와 희생은 윤호가 외우는 책 속의 지식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진리였건만 그는 그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빨래를 빠는 첨벙첨벙 소리와 함께 심씨 부인의 얕은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 어머님! 잠시만 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수기치인의 구절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제 마음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네 공부에 방해가 될 줄이야. 곧 끝내마. 어머니는 재빨리 빨래를 걷어들이며 아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했지만 윤호에게 그 사과와 행동은 집중을 방해한 후에 당연한 수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된 노동을 감사함이 아닌 성공을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녘 어렵게 구한 쌀로 끓인 흰죽을 조심스럽게 들고 윤호의 방문 앞에 놓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어머니는 혹여나 아들이 밥대를 놓칠까 어렵게 구한 쌀로 흰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방문 앞에 놓고 조용히 물러서셨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윤호야, 책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해야지. 몸이 상하면 쓰겠느냐. 이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술 뜨거라. 네 건강이 곧 내 안이니라. 윤호는 책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 지식이 곧 효도입니다. 지금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 모든 가난을 끝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염려 마시고 물러가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큰 벼슬로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윤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죽 대신 차가운 물에 만밥 한 술로 허기를 때우고 다시 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고독한 인내가 훗날 어머니께 드릴 최고의 호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면한 작은 불꽃은 꺼져가는 아궁이의 불처럼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차츰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벼슬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정한 삶의 경전을 펼쳐보지 못한 채 차가운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방문 밖에서 애틋하게 아들이 놓은 죽 그릇을 바라본 후 쓸쓸히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초가집 주변에 첫 서리가 내린 초겨울 아침.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찬 기운이 온 땅을 덮었지만 윤호의 방에는 오직 벼슬에 대한 뜨거운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윤호의 학문은 갈수록 깊어져 경전의 뜻을 통달하고 분놀림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의 깊이만큼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겨울처럼 냉혹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윤호가 책 속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동안 어머니의 몸은 차츰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고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기침을 하는 모습이 교차됩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낡은 혼이불로는 찬 기운을 막을 수 없었지만 윤호는 이마저도 외면했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일조차 윤호에게는 과거 시험을 앞둔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온기보다 벼슬이라는 냉정한 목표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방해할까 두려워 깊은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낡은 베개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병색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집중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모든 감정보다 항상 앞섰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베개로 입을 틀어막는 처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이까짓 고생이야. 하지만 윤호는 차가운 방 안에서도 오직 책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병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더라도 그는 곧장 차가운 합리화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의 이 추위와 고통을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얻으면 이 모든 고생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어설픈 효도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큰 효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내일의 호강이 오늘의 불편함을 덮을 것이다. 지식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우는 성현의 경전 구절에는 지금 당장 불을 피워 어머니를 따뜻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고 방 안의 램프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심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더욱 거칠어집니다. 마침내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창백해진 어머니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고 거칠어졌고 집안에는 공포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가 그의 손바닥을 태울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책상 위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험 날짜가 적힌 종이로 향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약을 지으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을 꼬박 오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코앞이다. 윤호는 의원을 부르는 일, 약을 지으러 가는 일을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합격하면 한양의 유명한 의원을 모셔와 평생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길이다. 그의 이기심과 벼슬에 대한 집착이 효라는 이름의 그럴싸한 포장지로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어머니 이마를 짚었다가 곧바로 책상 위에 종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박하게 자신을 설득하며 어머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약입니다. 제가 곧 돌아와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끝내 드릴 것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시신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것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어머니의 소멸을 알리는 징조였건만 그는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염원하며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항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나 그 항문은 정작 그의 마음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날 이른 새벽. 집안은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침내 윤호가 그토록 기다렸던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윤호는 밤샘 공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녘에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는 밤새 고열로 시달리셨지만 윤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합격 후 영화를 누리게 해드릴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벼슬에 대한 집착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윤호가 굳은 표정으로 갓을 쓰고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방 쪽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창문 너머로 얇은 새벽 서리가 보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심씨 부인이 겨우 몸을 일으켜 힘겹게 방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줌의 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아들에게 짐이 될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기어이 문턱을 넘어 윤호가 길을 나서는 마루 끝까지 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듯 온 힘을 다해 윤호의 도포 끝을 붙잡았습니다. 윤호의 도포에 닿은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평생의 사랑과 헤어짐에 대한 애끓는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별이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윤호는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글은 사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글이란다. 네가 외운 경전 속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 진정한 길이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윤호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윤호는 짜증 섞인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잠시 동안 깊은 갈등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제가 합격하여 돌아오면 그때 어머니의 모든
병환과 고통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곧 큰 벼슬로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포 끝에는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축축하게 남아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책 속의 가르침을 들고 떠나는 아들과 삶의 진리를 전하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의 성공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남은 도포 끝을 윤호가 무심히 쳐다보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윤호는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의 지식은 밤샘 공부의 결과로 빛을 발했고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원 급제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장안에 울려 퍼졌고 꿈에 그리던 벼슬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합격 소식은 며칠 후 폭풍처럼 윤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일순간 어머니를 외면했던 죄책감을 잊고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합격 통보를 들은 윤호의 환희의 참모습, 잠시 슬픔을 잊고 기뻐합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밤 벼슬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윤호의 길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빗줄기는 그의 기쁨과 환희를 씻어내듯 몰아쳤고 강물이 불어나 결국 눈앞의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그의 오만과 외면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윤호는 발이 묶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었음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한양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말씀과 함께 찾아온 하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진정 가야 할 길은 벼슬이 아닌 가족의 온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성공은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윤호는 불안감 속에서 홀로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무너진 다리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폭우가 그친 새벽, 낡고 습한 빈집 처마 밑에서 윤호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 앞에서 발이 묶인 윤호는 근처의 낡은 빈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라는 수건을 이루었음에도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과 무너진 다리가 합격의 환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이 든 그의 곁에 꿈결처럼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윤호는 축축하게 젖은 자신의 몸을 감싸는 따뜻하고 마른 치맛자락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감쌉니다. 춥지 않으냐, 내 아들아. 너의 방은 이리 차가운데. 그 짧은 한마디가 윤호의 차가운 이성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외면했던 진정한 온기,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렀던 후회와 죄책감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학문에 몰두했던 그 시간 내내 어머니는 이처럼 차가운 몸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는 황급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속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냐는 어머니의 물음은 사실 내 마음은 따뜻하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벼슬보다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온기가 훨씬 귀한 삶의 진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책만 보느라 가장 귀한 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윤호가 벌떡 일어나 방문 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함과 후회로 가득 찹니다. 과거 합격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벼슬길을 포기하고 그가 외면했던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급제복을 벗어 던지고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벼슬의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흙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옷이 흙탕물에 젖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이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윤호가 그 손을 잡고 무너지면서 오열합니다. 책만 보느라 가장 귀한 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왔습니다. 제가 이리 돌아왔는데 제발 눈을 뜨세요. 어머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마루의 구석.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붓을 주워 놓았던 곳 옆에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핏자국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천 조각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피와 생명을 쥐어짜듯 써내려간 윤호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어떤 경전보다 힘이 있었고 윤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배운 글로 남을 살려라. 따뜻한 마음으로 써라. 내 아들아, 성공보다 사랑이 먼저다. 그제야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읽었던 책 속의 지식보다 어머니의 손끝에 담긴 사랑과 삶의 지혜가 훨씬 귀한 진리였음을. 벼슬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지만 사랑은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벼슬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잃을 뻔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야말로 자신이 얻어야 할 가장 귀한 벼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벼슬의 명분이 따뜻한 생명을 앗아갈 뻔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피 묻은 천 조각의 유언은 윤호에게 성공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자 어떤 경전보다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천 조각을 가슴에 품고 오직 어머니의 간병에만 전념했습니다. 윤호는 벼슬도 급제의 영광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어머니의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외면했던 아궁이의 불을 밤새 지폈고 그의 곁을 지키며 기거하던 유명한 의원을 직접 한양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경전의 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아들의 사랑과 후회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온기와 헌신이야말로 그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따뜻한 아궁이가 되어 드릴게요.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머니의 미소가 이 아들에게는 최고의 벼슬입니다. 윤호의 지극한 정성과 하늘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침은 멎었고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이 마침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윤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흰죽을 뜨고 윤호가 옆에서 온화하게 바라보는 모습. 둘 사이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흐릅니다. 윤호가 다시 관복을 입고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집착 대신 따뜻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벼슬은 효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의 권한을 이용해 어머니께 볕 잘 드는 따뜻한 새집을 마련해 드렸고 최고의 의원을 전담으로 모셔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윤호는 공무보다 어머니의 안위와 행복을 늘 먼저 챙겼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 벼슬은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윤호야,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벼슬이다. 이제야 진정한 효를 깨달았구나. 내 마음이 곧 나의 벼슬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글은 따뜻한 손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벼슬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도구일 뿐, 제 온기는 늘 어머니께 있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윤호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으로 넓혀 백성들을 대했고 가장 따뜻한 붓을 휘두르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행복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윤호가 이룬 가장 위대한 장원급제였습니다. 윤호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윤호는 나라에서 손꼽는 현명하고 청렴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인자한 어머니 심씨 부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벼슬의 높이가 아닌 효도의 깊이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피 묻은 천조각과 어머니의 차가웠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영원한 경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낡은 주머니가 놓여 있습니다. 윤호가 백성을 위해 글을 쓸 때마다 그 주머니를 잠시 어루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정치를 손글씨 정승의 치세라 불렀습니다. 그의 공문서와 편지 그리고 사적인 글씨에는 늘 이 한 문장이 가장 귀한 가르침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잊지 않고 스스로에게 새긴 어머니의 따뜻한 유산이었습니다. 윤호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따뜻한 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켜낸 기적을 통해 벼슬이 가져다줄 명예보다 가족이 주는 온기가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심씨 부인은 따뜻한 집에서 늘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아들을 향해 잔소리가 아닌 덕담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벼슬이 높지만 마음이 더 높은 아이다. 진정한 효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의 온기를 지키고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누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 가는 길이 곧 정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마을의 가장 귀한 교훈으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나를 낳아준 부모의 몸에 닿는 온기에서 시작하여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임을. 윤호는 평생을 통해 벼슬은 도구이며 사랑이 목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을 얻었으나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평화와 존경이 흐릅니다. 두 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비춰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